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단체는 재판부가 모든 행정행위에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기대했고요. 반면에 정부는 대학 총장이 아닌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오늘 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하. 기각 결정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죠. 혼란을 잠재울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겠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스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제1회 청송 백자 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청송관광문화재단 서정민 사업운영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조금 전에 의사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네.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대생들이야 다 잘 알겠지만 변호사들이야 예. 기각하고 각하 이거 일반인들은 항상 헷갈려. 들었어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요번에 내려진 기각 각하 결정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해서 네. 적법한 당사자가 되어야 이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거나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인 이해관계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반면에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각하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인즉슨 의대생들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예. 이 사람들은 직접 당사자성이 있다. 예, 그렇죠. 의대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전공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은 당사자성이 이 없다? 사건 처분과 직접 당사자성 내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을 수선화 개선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 저 멀리 사는
어디 예를 들면 안동에 있는데 제가 봉화에 있는 분이 그거 취소해달라고 내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예 저 당사자가 법적 아니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각하. 그거는 돼버리는 각하죠. 거고. 제가 냈는데 네.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건 기각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 원리로 이번에 이제 의대생들은 그런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서 각하가 아니라 이제 기각을 했고. 기각. 예. 네. 근데 다른 어떤 의대 교수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 당부를 판단하기 앞서서 적법 요건인 당사자성이 없다 이래서 각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의대 정원 문제니까. 그렇죠. 의대생들만 그 직접 당사자다. 이렇게 예, 보는 그런 거군요. 취지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거 사실. 예, 맨날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해가 갔거든요. 네네. 이거 내일쯤 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기각인지 각하가 뭔지 기각이 뭔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방금 나온 소식이어서 한번 또 마침 또 나와 있어서 좀 네네. 여쭤봤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이 자, 우리 경북 북부 지역 뭐 낙후되고 또 청년 인구 유출 또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북부 지역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관광 활성화라는 점에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속초의 중앙시장이나 정선 아오라지장, 태백 통리장처럼 지역의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예, 본론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해서요. 실제로? 네, 실제로 갑니다. 시간도 없는데도. 그래도 그 5일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재미가 상당합니다. 집에서 뭐 음식도 안 하는데도. 아니, 그래도 사서 뭐 부모님도 드리고 하니까요. 가끔 직접 뭐 먹기도 하고. 그럼요. 해 먹기도 하고. 예, 신선하고 하니까요. 진짜죠? 그럼요. 제 의성이나 청송, 뭐 저기 멀리 함창장에 가고 용주장도 자주 갑니다. 그래, 저기 안동에 뭐 신시장, 구시장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물론 일부러 찾아다닌다고요? 예, 물론 다른 가는데 지역을? 이제 네. 그 다양한 되게 재밌습니다. 와, 독특한 취미를 또. 단골도 많이 생기고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안동, 예천, 의성은 장날이 똑같습니다. 2일 7일이고 네. 청송은 4일 9일입니다. 그리고 청송에는 부남면에 있는 부남장은 또 3일 8일인데요. 좀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영주는 5일 10일입니다. 예. 어제 또 영주 다녀왔는데요. 어제 또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뭐 영주 마도 사고 그랬습니다. 어제 참 휴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노력을 하면은 지역의 5일장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일단 뭐 대형 마트나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뭐 이커머스라 하죠. 온라인 주문에 비해서 5일장의 장점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그 5일장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첫째로 지역의 특색이 녹아있는 작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청송의 경우는 사과, 의성의 경우는 마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예. 또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맑은 물이 흐르는 천이 많은데요. 요즘 다슬기, 우리 지역 언어로 말하면 꼴부리라고 합니다. 예. 꼴부리가 5일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철이군요. 예, 이게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다는 말이 많은데 이 굵직한 골부리 기준으로 한 대에 한 5만 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대에? 예, 한 대가 한 요 정도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이면 이거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그 골부리를 그 수고에 비하면 예, 싸다? 그거는 골부리 잡수실 때는 꼭 한 개 또 남기지 말고 잡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안동과 영주는 바다에서 나는 장어로 불리는 마도 그렇죠. 산야기로 하죠. 안동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지역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로 농산물의 경우는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렇죠.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청양 고추 같아도 예. 직접 사보면 1.5배 이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가격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오이도 5,000원치 사면 한 개, 두 개 더 들어있는 경우를 직접 확인했는데요. 예. 그 셋째로 지역에서 이제 내일이 장날이라고 하면은 이 텃밭 등에 있는 작물들을 그 장날 전날이라 전전날 수확해서 다듬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신선하다는 거죠. 예. 예. 뭐 재고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물건과 판매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굉장하다는 점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제 캔 열무, 뭐 양파, 두릅, 고추순, 엄나무, 뭐 백조가 낳은 달걀, 뭐 즉석에서 만든 쑥떡, 즉석 어묵, 뭐 영덕에서 가져온 해산물 등 이게 많고요. 판매 형태도 이렇게 뭐 고무다라라고 하나요? 뻘건 거 네, 있다 아닙니까? 다라이. 그거 예. 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신문이에 맨모도 팔고 계신 분 또 이른바 물차에 싣고
온 분 등 그 자체가 친근하고 도시 생활을 했던 이들에겐 더욱 생경하고 신선합니다. 아, 이렇게 뭐 전통시장의 장점 4가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네. 하나 또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요 가격 흥정하는 재미도 있지 않나 싶기도 가격 한데. 흥정은 요즘은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없나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안 깎아주고 좀 덤을 주시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왜 예. 집에서 키워서 이렇게 뭐 대형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 직접 텃밭에서 갖고 오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분하고는 가격 흥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예. 좀 저는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돈을. 그래서 같이 간 지인들이 좀 깎으려고 하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요. 예. 그다 주고 사도 된다. 다른 데선 깎아도 여기 이런 데선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러한 장점이 있는 전통시장이나 오일장 중 특히 관광 상품화되어 유명한 곳이 아까 말씀 주신 속초의 중앙시장이나 태백의 통리장 등인데요. 아, 예. 속초 중앙시장, 예. 태백의 동리장. 혹시 속초 중앙시장이 그거 유명하던가요? 그 닭강정이 유명한가? 예. 속초였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예. 그거 딱 생각이 나네요. 특정 업체도 있고 그게 많은데요. 예. 막 주말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말 셈이 나고 화가 날 정도인데요. 어,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서 그렇죠.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몇 가지 벤치마킹할 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일단은 그 장에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가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 예. 뭐 말씀 주신 즉석 닭튀김, 예. 어묵, 피대기 구이, 호떡, 떡, 꼬치구이 등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의성장을 가보면 그러한 특성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30년째 하고 있는 옛날 맛 핫도그 뭐 등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국이나 이제 상인회에서도 즉석 음식 판매점을 좀 유인할 만한 방안과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속초 중앙시장 등을 선진지 견학하는 방안도 있겠죠. 그렇죠. 둘째는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사서 앉아서 먹을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 예를 들어 영주 365 시장이나 안동 신시장, 의성장의 장날에 가보면은 맛있는 즉석 음식을 파는 곳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편리하게 앉아서 먹을 곳이 좀 부족했습니다. 뭐 워낙 그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앉을 공간을 뭐 예를 들면 마련하는 조금 게? 시장 외곽에 벤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죠. 또는 그 빈 가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매입해서 곳곳에. 좀 한다든지. 아, 예. 그리고 속초에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을 벤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보다가도 우리 어르신들 좀 잠깐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죠, 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먹을 거리 좀 이렇게 먹을 겸 해서 그렇죠. 아시듯이 직접 사자마자 먹으면 억수로 맛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공동에 먹을 공간 및 벤치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발견했고요.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르신들께서도 장 보시다가 앉아서 쉬는 공간을 많이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정류장이나 시장 내 휴게 공간에 급수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셋째는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의 마련인데요. 화장실. 예. 예. 그 전통 시장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청결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뭐 휴지 및 물티슈의 빛이라든지 또 음악을 좀 틀어준다든지 민간에 외주를 주어서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시설도 뭐 고급 리조트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 화장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전국에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시장 네. 들러보면 요즘에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전통시장 화장실 하면 정말 아주 열악했죠. 냄새도 많이 나고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깨끗한 화장실 많아졌어요. 예, 전통시장 맞습니다. 화장실이. 예. 그리고 또 넷째는 편리한 주차 시설인데요. 아, 주차 중요하죠. 예, 속초 중앙시장 같으면 주변에 대형 주차장 마련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이 예. 사실 현실적으로 이 주차 시설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 왜 우리 저 주말에 우리 안 변호사도 저 우리 구시장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안동 예, 예. 구시장 주차장. 그렇습니다. 거기 항상 밀리는 거 아세요 혹시? 그렇죠. 예. 네, 그 주말에는 항상 거기 차가 들어가는 입구 대기하는 줄이 쭉 몇십 미터가 쭉 늘어서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찜닭 골목이어서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예. 외지인들이 이거 주차하는데 막 1시간 2시간 허비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좀 어떤 방법 없을까 싶어요. 이 구시장 주차장이. 자꾸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안동시에서도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점을 조금 옮겨야죠.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한 몇 달 정도 걸릴 테지만 그 주차 타워를 좀 건설하는 게 어떨까 그 자리에다가 맞습니다. 한 몇 달은 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적어도 거기는 계속 그 주말에 특히 많아서 네. 최소한 3, 4층 정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예, 그 시에서 이거 안동시청 이 관계자들 이거 방송 들으시면 예. 이거 꼭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예, 그렇고요. 뭐 이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각종 TV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뭐 5일장 및 지역의 관광자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뭐 유튜버라고 그러죠. 뭐, 예. 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던데 아, 예.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역의 5일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몇 번을 시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맨날 지금도 뭐 현수막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뭐 함께 하겠다 이러는데 맨날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수십 년째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까? 그분들의 정치는 장날의 상인들이나 시민들과 괴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 본인들의 이권이나 측근을 챙기는 정치는 아니었나? 공천만 받으면 괜히 중앙에 줄대고 중앙 활동만 치중해서 그런가라는 느낌을 좀 지역 주민들이랑 전화 좀 받은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이 있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역에서 평생 함께할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통시장을 당기면서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5일장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데요. 지금 뭐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느라 경북 전체가 그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져 예타 문덕도 못 넣는 다리나 터널 공사를 한다고 정치인들이 또 광고를 하는데요. 이제 중점은 전통시장과 5일장에 좀 두어야 된다. 지역 경기 활성화의 제1축을 5일장 전통시장 활성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 주차장 보완, 뭐 즉석 먹거리 상점 유인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전통시장 5일장 화이팅입니다. 예.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 하면 사과부터 떠오르는데요. 청송군이 백자로도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바로 이달 말일부터 제1회 청송 백자 축제가 열립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서정민 사업운영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정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다다음 주군요. 예,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동안 제1회 청송 백자 축제가 청송 백자 도예촌에서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자, 먼저 청송 백자 축제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청송 백자 축제는 이번에 청송 지역의 특산품인 백자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자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물로 모락모락 장터, 청송문화 페스타 등을 거쳐 올해 제1회 청송 백자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예. 사기굴에서 사기를 내는 날을 점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점날이 되면 각지에서 온 등짐 장수와 지역 장사꾼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점날이 되면 북적이는 손님들로 마을에는 온통 축제 분위기를 띠곤 했는데 그런 과거의 풍경을 재해석해서 그날의 풍경을 축제장 곳곳에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기굴에서 사기를 내는 날을 바로 점날이라고 불렀다. 맞습니다. 이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쯤 있었나요? 예전에 점날. 그것까지 예, 뭐, 여쭤보기는 좀 그런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날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굽는 날에 장수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적으로 청송이 백자가 유명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자, 청송 백자가 무엇인지 다른 도자기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청송 백자는 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다른 지역의 도자기는 대개 도토라는 흙을 이용해서 빚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청송 백자는 도석이라는 돌을 빻아서 빚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돌을 빻아서 굽는 거군요. 청송 백자는. 예. 네, 흙보다 또 돌을 빻아 만든 도토는 점력이 약하지만 또 내화력이 크고 흙에 비해 유난히 희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저희 청송 백자는 조선시대의 4대 지방유인데요. 그중에 해주 백자, 회령자기, 양구 백자 중 하나로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자기이기도 합니다. 예. 또 경상도 지역에서는 문경사기와 양대 산맥으로 이루면서 활발하게 생산이 되었고 청송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총 48기 정도 됩니다. 예. 청송 백자는 또 질 좋은 도석을 바탕으로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일본 각지로도 활발하게 판매가 되었고 또 수출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네. 네, 1958년을 끝으로 중단되기도 했던 청송 백자의 마지막 사기대장 고만경 옹의 손에서 전통적인 제작 방식에 따라 다시 복원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장인의 홍과 느림의 위약이 깃든 청송 백자를 이번 축제에 방문하셔가지고 품격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청송 백자 축제를 열게 된 건 이 청송 백자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일 텐데요. 축제 전야제가 열리는 첫날에는 용춤이 펼쳐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제 1일차 전야제에는 저희 용의 해를 맞이해서 용춤 퍼포먼스와 행렬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예. 네, 사전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랜턴 등을 만들어서 어두워지는 초저녁에 용춤과 함께 모두 등을 들고 나와서 축제장 일대를 함께 걸으면서 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또 저희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청송 백자의 품격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이고요. 축제장 저녁에 백자를 관람할 수 있게 판매장, 팝업 전시관 등을 배치하고 또 관련된 놀이 체험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야제에 열리는 용춤, 이것도 아주 장관이 될 것 같고, 둘째 날은 이제 축하 공연도 펼쳐지고, 마당극, 인형극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송백자 장작가마 번조 행사라는 게 열린다는데, 이 번조 행사가 뭔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장작가마 번조 행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백자를 굽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축제장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사전에 작성한 소원 장작이나 소원 다랑아리 등을 가마 안에 넣고 백자를 번조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개막 행사가 이제 번조 행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백자를 굽는 과정에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이 번조 행사라는 게. 맞습니다. 예.
축제 저희가 2일차 때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낮 시간에는 청송백자 점날을 모티브로 한 마당극 공연, 그리고 청송 역사자원을 활용한 소나무 스토리 인형극, 또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게끔 준비됩니다. 또 저녁에는 개막 공연으로 트롯 가수도 초청을 했는데요. 예. 김희재 등 이렇게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오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퍼포먼스와 거리 공연,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는 지속해서 계속 이뤄지는데요. 공연, 체험 전시가 거리 공연으로 또 마술, 버블쇼가 축제장 전역을 돌면서 오신 분들하고 호흡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 지역에 있는 꿈의 도전 골든벨, 그리고 소원 랜턴 등 만들기, 청송백자 풍경 달기도 또 진행이 됩니다. 예. 또 청송백자를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물레 시연 이런 것들, 핸드페인팅, 파기 체험, 백자를 깨는 체험이거든요. 예. 요것도 하고 소원 장작 쓰기도 이루어지고요. 백자와 관련된 놀이 체험, 백자 오목, 백자 높이 쌓기, 백자 퍼즐 등 또 보물찾기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들을 한 번에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예. 축제장 내에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해서 장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축제 3일차 저희 지역에 있는 보컬 그룹과 또 밴드 억스라는 팀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행사 기간에 청송을 찾으면 물론 청송 백자 구입도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시로 구입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 이번 행사 기간에는 최대 20에서 40% 할인 가격으로 청송 백자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래요. 예. 또 상시 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행사 기간에 할인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번에 오셔가지고 청송 백자를 한번 구입하고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네, 20에서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 혹시 청송 백자가 이게 상당히 제가 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가의 네네. 이런 전시용 청송 백자도 있겠지만 생활 이런 자기 백자도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자기 세트도 있고 실생활에서 네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품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번에 그래요? 오셔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자기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군요. 네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가격이 예를 들어 밥그릇 세트 같은 거 있잖아. 밥 공기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도 있겠죠? 생활 자기? 네. 세트가 있습니다. 네. 세트로 2인 해서 4인 세트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생활 자기가.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네네.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한 10만 원 후반부터 한 20만 원부터 이렇게 좀 차등이 많습니다. 그 정도. 구비하는 개수에 따라서.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청송 백자 축제 많이들 오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초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 중에 말씀드리지 못한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청송 백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전야제, 또 개막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볼거리, 또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역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함께 축제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500여 년의 청송 백자의 풍직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지역 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축제 정보는 청송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2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4 제1회 청송백자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가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행사 즐기셔도 좋겠고 또 가셔서 그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아주 이 소중한 청송 백자 또 선물용으로 또 구입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제1회 청송 백자 축제 여러분 많이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청송문화관광재단 서정민 사업운영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당선인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입니다. 예, 매주 뭐 어떻게 지내셨나 여쭤보는데 이번 주는 네. 아무래도 오늘 오전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저기 예. 국회의장 그리고 부의장 민주당 내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깜짝 놀랐죠. 아마 다들? 국민들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당원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의원, 네. 추미애 당선인, 뭐 어의추라 그러나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다 추미애가 될 줄 알았는데 우원식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도 된 깜짝 일입니까? 놀랐어요. 이거. 그날 예. 오늘 저희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가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 TV 화면 봤어요. 예, 화면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래 눈이 크신데 눈이 오늘따라 더 크게 나오시던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싶기도 하고. 예. 네. 근데 이거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과열이 되고 당원들이 막 이 관심을 막 집중적으로 보였던 선거는 역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민주당의 그 우원식 의원도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다른 후보들은 모두 다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이런 후보들은 반개혁적인 사람이고 추미애 후보만 개혁적인 인사인 것처럼 이렇게 좀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닌데라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누구보다도 제가 놀랐어요. 우리 인미의 당선자께서는 누굴 찍으셨는지 여쭤봐도 뭐 대답 안 해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대답은 할 수가 없고. 비밀 투표니까. 예,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 그러면 어떻게 명심, 이른바 그 명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지나고 났으니까 뭐 이제는 뭐 이 정도는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게 된 배경에는 며칠 전에 그 신문을 통해서 나왔지만 3선의 원내대표가 5선, 6선의 그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중간에 주저앉히는 모습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초선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마 재선 3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역대 민주당 당내에서 선거가 이렇게 치러진 적이 없다라는 반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결과를 보면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안 오늘 그러면 이런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미의 당선인께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그 지난 주말이 있었잖아요. 그 정성호, 조정식 우선 단일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식, 추미애 단일화해서 추미애 후보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뭐 중간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뭐 박찬대 저 원내대표가 했겠습니까?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지 누가 봐도. 근데 이 과정이요. 지난번 몇 년 전에 이준석 앉히고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눌러 앉히고 이랬던 국힘의 전당대회랑 비슷해 보인다. 국민이 보기에는. 이 교통정리 이거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던데요. 이 과정이. 그렇게 보신 분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것이 우려가 됐고 거기다 당원들의 상당수가 이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당원들의 요구에 대한 이 요구가 그냥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렬한 민심인가에 대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추미애 국회의장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 예산을 앞두고 국정연설을 할 때는,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의장님,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당원들 입장에선, 추윤 갈등을 통해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이후, 집권 이후 2년 동안 보여줬던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아마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기대 때문에 했던 건데 이 당원들의 강한 열망을 이재명 대표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러저러한 조정들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알기에 대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는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평상시 친분도 있고 조정식 의원하고는 사무총장 하면서 친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의원들한테는 반감을 가져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투표 끝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재선 이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안 좋았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걸 상식선, 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나저나 지금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네요. 탈당하겠다는 등, 투표 결과 누구한테 투표했나 이거 공개하라는 등. 그런데 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 속내는 어떨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근데 저희는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워낙 결과에 놀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 결과가 결코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데 나쁘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잘된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된 결과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원식 의원이 실제로 친명, 비명 이렇게 구도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원식 의원은 일찍부터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민생 현장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지난 세월을 쭉 보여줬던 사람이어서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이 국회가 나서서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명 일색이다, 내지는 너무나 강경파 위주로 국회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국민적 반감을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는 선거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봐서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이제 어쨌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재명 대표도 편하게 이 당대표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보이는 의원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전반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2년 동안 그렇죠. 전반기 2년. 하고. 네네. 그러면 저 네. 후반기 때도 똑같은 선출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이번에 했듯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아유, 오랜만에 민주당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계속 국민의힘 대통령 얘기만 하다가. 예. 자, 어쨌든 저는 오늘 무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추미애 의원하고 좀 얘기 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 굉장히 상기된 얼굴, 충격에 빠진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끝나고 나서는 얘기를 못했고요. 그렇죠. 뭐 워낙 많아서. 투표하러 들어가기 전에 시작할 때는 인사를 드렸고 어제도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제 생각에는 큰 뭐 이렇게 고비는 넘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네요. 어쨌든 그 추미애 의원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저 국회의원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예. 자, 여기 검찰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돼서. 네. 야, 원래 이제 검찰 정기 인사가 2월, 8월 1년에 2번 이렇게 있는데 좀 애매한 시기 그 중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자, 그것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 또 소환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우리 임미애 당선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 이거는 인사 시점이나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번 인사의 핵심은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수틀막이라고 수사를 틀어막는 그런 인사였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때 디올백 수수 의혹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잘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탈탈 털어서 나올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며칠 안 가서 벌인 일이 김 여사 관련한 수사에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는 일이라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민정수석실 부활부터 검찰 인사 전문가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까지 대통령은 애초에 모두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제가 그 요즘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정수석실 부활한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재판이라면 탄핵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린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네. 저도 그 말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 인사는요, 이원석 총장의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불과 10일 전이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지방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사가 발표됐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고 거기다가 이 총장 임기가 제가 알기 한 4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9월에 바뀌죠. 이런 상황에서 대검 참모진이 교체된 것은 현직 총장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정권에 탄압받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자기 모습이자 자가당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게 바로 딱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그때도 극대노를 해서
크게 반발하고 비판을 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돼서. 맞습니다. 이렇게 그 부적절하고 당시도 비판받을 걸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강행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악수를 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윤석열 총장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그때도 그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뻔히 아는 분이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자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 발표 딱 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대통령을 부인으로 그러니까 남편으로 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건 뭐 대통령식의 사랑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4년 전에 인사협의권 붕괴에 그렇게 분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연기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이거는 딱 4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박찬호, 백성범 이런 검사들의 인사를 단행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했던 말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색이 어떤지 누구보다 임미애 당선인에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검찰 인사를 두고 나서 얘기를 해봤던 그 누구도 잘한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극 아주 칭찬했습니다. 하이에나 떼에게 내 아내를 던져줄 수 있겠냐? 내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 도리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분 남았네요. 말이 시간. 안 되지 않아요? 내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 도리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이 인사가 방탄 인사라는 걸 스스로 홍 시장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망언입니다. 무엇보다 홍준표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조차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하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국민적 반감 여론 무시하고서 상남자 운운하는 건 특유의 관종 정치 행태를 못 버리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상남자라니요. 이거 범죄 행위를 은닉하는 것은 범죄 은닉죄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을 넘은 잘못된 발언을 한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눈과 귀를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현직 대구시장이 할 수 있는지.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